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쯤입니다.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바로 요거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구매했습니다. 박수!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지금 구입 과연 합리적 소비인가? 아니면 존버 실패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구매했는지, 그리고 어떤 추가 액세서리들을 구매했는지는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먼저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9일이에요. 3월 9일 월요일. 그리고 제가 이 아이패드 프로를 구입한 건 바로 어제 3월 8일 일요일입니다.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존버 실패인가 아니면 합리적 소비인가, 이거를 결정하고 가야겠죠. 저는 합리적 소비였다, 존버 실패가 아닌 합리적 소비였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사양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은 경우는 2018년이죠. 거의 1년 반 전에 출시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출시되어 있는 이런 패드 제품들 중에서도 사양이 거의 최상급이에요. 뒤처지지 않죠. 그 어디에 견주어도. 그게 가장 컸어요, 저는. 선택에 있어서. 어쨌든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출시하려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출시 시기가 그 3월 말일에 있을 이벤트에서 애플이 공식 발표를 하겠다,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 일정대로라면 한국에 출시되는 시기는 아무래도 4월 빨라야 중순, 늦으면 말 5월 초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 시기에도 어디에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사양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더 좋은 사양이 나한테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되게 무게가 컸어요. 그럼 4세대 과연 어떤 부분들이 바뀔지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저 가장 크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바로 후면 카메라죠. 후면 카메라가 이제 3구 혹은 그 이상으로 장착이 되면서 바로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4세대 예측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고민도 해봤어요. 과연 패드로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패드로 영상을 찍어서 바로 작업을 할까, 내가 과연?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럴 확률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이제 핸드폰도 저는 아이폰 11 프로를 가지고 있고 그 후면 카메라랑 거의 이제 비슷한 카메라가 장착이 된다는 건데, 굳이 가볍고 작은 아이폰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서 그냥 바로 연동이 되는데 굳이 그 기능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어요. 그리고 또 4세대 예측에 있었던 부분이 이제 AR 기술이 더 많이 접목돼서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용을 하게 될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꽤 큰 회의감이 들었어요. 또 디자인이 지금 3세대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격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기존에 그래왔던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신제품은 한화 기준으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같은 기종이었을 때 더 비싸질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정도 업그레이드로 그 가격을 더 주고 사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아이패드를 쓰려고 했던 목적이 노트북 대신, 컴퓨터 대신이 아니었기 때문에도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문서 작업이라던가 뭐 아주 간단한 영상 편집이나 아니면 사진 작업, 드로잉 뭐 요 정도?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 편한
이런 정도의 목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엄청난 사양 차이가 있지 않는 이상 뭔가 4세대를 사야 한다 이런 생각은 좀 적게 들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구매한 이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형 512GB 제품이고요. 와이파이랑 셀룰러가 함께 되는 버전입니다. 사실 예정에 없던 업그레이드였어요, 저한테는. 256기가 제품을 구매하러 간 거였는데 재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교육 할인 기간이라 그런가? 코로나 여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정말 없을 줄 알았어요, 매장에. 근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붐벼서 제가 이제 직원분 한 분한테 말씀을 건네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겨우 직원분을 붙잡고 아이패드를 살 건데 재고 확인을 해주세요 했더니 재고가 정말 별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와이파이형이랑 셀룰러 두 가지 타입으로 있는데 이제 용량이 64기가, 256기가, 512기가, 1테라 이렇게 네 가지 버전으로 각각 있고 컬러는 스페이스 그레이와 실버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256기가는 와이파이 버전이랑 셀룰러 버전 다 재고가 없다고 하셨고 512기가는 이제 한두 개 정도씩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셨고 1테라짜리는 조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거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누가 사가면 내가 살 게 없어지는 거니까 빠르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256기가를 사야겠다고 너무 확고하게 생각을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64는 솔직히 너무 용량이 모자랄 것 같고 512기가는 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모자란 거보단 남는 게 나니까 512기가로 구매 결정을 하고 이제 실버 색상으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플 스토어에서 구매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애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꽤 많잖아요. 애플 스토어도 있고 공식 스토어도 있고 프리스비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외 다른 여러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패드 프로 제품을 구매해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되게 많이 검색하고 되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애플 스토어에서 사면 가장 큰 장점들이 뭐냐? 교환이나 환불이 바로바로 된다는 점이었어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은 경우는 뽑기운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정말 누누이 들었어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바로 교체하고 교환하고 환불할 수 있는 애플 스토어에서 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매장에 직접 가서 샀는데 만약에 다른 플랫폼에서 구매를 하셨다. 근데 확인을 해봤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번거로워져요. 바로 산 데서 바로 교환이나 환불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애플 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번거로운 절차가 생겨요. 그래서 애플 서비스 센터에서 제품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환불이나 교환이나 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플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면 그런 번거로움이 없이 바로 그냥 매장에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플 스토어에서 어제 구입한 제품은 이 제품하고 또 애플 펜슬 2세대 그리고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이 제품하고 더하기 애플 케어까지 함께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먼저 이 아이패드 프로 제품을 보여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거 제 뽑기운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언박싱이 따로 없고 제가 가로수길에서 바로 확인을 했어요. 비닐은 벗겨진 상태고요.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어디서 뽑기운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이 다시 비닐에, 속비닐은 다시 넣었는데 영롱하죠? 너무 예쁘네요. 정말. 그럼 같이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하는지 그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꽤 많아요. 꽤 많아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꽤 많아요. 이 제품을 켜기 전에 확인해 봐야 될 것들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외관 확인이 필요하겠죠. 가장 먼저 뜯었을 때 스크래치나 이 디스플레이 쪽에 먼지가 들어간 게 없나, 기스난 부분이 혹시 없는지 이런 외관적인 것들, 아니면 어디 깨진 부분은 없는지 이런 외관에 관한 것들은 켜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휨 확인이죠. 제일 중요한.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휨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걸로 보여드릴 텐데, 평평한 곳에 아이패드를 이렇게 올려놓고 뜨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운 좋게도 이렇게 뜨는 곳 없이 정상적인 제품이었고요. 켜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확인해 볼 게 액정 접착이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쓰시는 분들 중에 이 액정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접착이 안 돼서 본드가 떨어지는 소리, 짝짝 소리가 나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사방을, 액정을 여러 곳 손가락으로 눌러보시면서 그렇게 제대로 부착이 안 된 곳이 혹시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까지 확인을 해보셨으면 이제 다음에 전원을 켜서 확인해봐야 될 것들 몇 가지를 또 알려드릴게요. 패드를 켠 상태에서 이런 터치, 모서리 부분이 잘 안 되는 제품들이 간혹가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양옆으로 화면이 잘 작동이 되는지 꼭 터치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불량 화소 체크라는 게 있는데, 이 전체 디스플레이 화면이 제대로 화소가 깨진 곳이 없는지, 색상을 잘 다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서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불량 화소 체크 화면들이 나와요, 영상이랑.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해놓으시고 빨간색, 검정색, 흰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원색으로 여러 가지 색깔로 전체 화면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점이나 이렇게 깨지는 부분이 없는지 액정 확인도 한번 다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실 만한 것들은 이제 충전기 잘 충전이 되는지, 또 영상을 한번 틀어보시고 오디오, 스피커도 다 잘 나오는지 이 정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스마트 키보드는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아이패드는 아니지만 이런 패드 제품을 썼었는데 이 화면으로 타자를 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생각보다 타자 칠 일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했었는데 이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제품을 보고 이 타자감도 좋고, 가장 큰 좋았던 점이 블루투스 키보드랑 다르게 이거는 이제 패드랑 붙이기만 하면 바로 연결이 돼요. 따로 블루투스처럼 페어링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고, 또 좋았던 점은 충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배터리를 넣거나 충전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건 그래서 소모품이래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쓰면 배터리를 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새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플 펜슬 한번. 좋은 점. 원래는 1세대는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2세대는 막 쓰다가 옆을 톡톡 두 번 두드리면 지우개로 바로 바뀌어서 필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애플 스토어에서 직접 구매한 것들은 다 소개를 드렸고, 다음으로는 제가 패드를 구매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에서 주문했던 것들을 같이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도 아직 어디에 뭐가 들었는지 아직 못 봐가지고. 이거는 폴리오 커버예요. 폴리오 커버. 사실 폴리오 커버를 굳이 키보드가 있는데 구매한 이유는 사실 키보드가 맨날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항상. 근데 이 폴리오 키보드는 생각보다 조금 무게가 있어서 그냥 패드만 가볍게 들고 다닐 때 케이스가 없어서 불안하니까 하나 더 구매를 했고, 정품을 구매할까도 생각을 했었지만 너무 비싸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정품까지 구매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스마트 폴리오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컬러는 연분홍색인데 때는 좀 잘 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튼튼해 보이네요. 이 컬러인데 이렇게 애플 펜슬을 보호할 수 있는 뚜껑도 있고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자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패드를 붙이면 되고 이렇게 뭐 영상을 시청한다든지 아니면 뭐 작업을 할 때 꺾어서 쓰면서 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이 안에는 스웨이드로 돼 있어서 액정이나 이런 제품을 보호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원래 스마트 폴리오 커버라고 하면 이 뚜껑 부분이 없는 제품이 많아요. 요렇게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세대 같은 경우는 펜슬을 패드 옆에 붙여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펜슬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떨어질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펜슬을 이렇게 덮어주는 뚜껑이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배송한 제품은 요거 왔네요. 이렇게 팝스킨 제품인데 애플 펜슬 커버예요. 그래서 애플 펜슬에 붙이는 스티커라고 할까요? 여기가 재밌었던 게 4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가지 스티커가 한 장으로 만들어져서 오더라고요. 이렇게 4가지 컬러가 제가 고른 대로 한 장으로 만들어져서 왔는데 블루, 핑크, 옐로우, 퍼플 이 4가지 색깔이 연필 모양으로 있어서 귀엽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연필 모양으로 스티커가 만들어져서 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매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건데 너무 예뻐. 제가 아이패드를 구매하기 전에 제일 열심히 찾아봤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아이패드 파우치예요. 사실 파우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호하는 제일 첫 번째 방어막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좀 덜렁대는 성격이라 떨어뜨릴까봐 혹시나 떨어뜨릴까봐 불안해가지고 좀 되게 튼튼하고 안전해 보이는 근데 예쁜 제품을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이 파우치는 이제 꾸비올로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되게 튼튼하게 생겼더라고요. 열어보면 안에가 되게 푹신푹신하고 솜이 많이 들어있어서 푹신푹신하고 스웨이드로 돼 있어서 되게 보들보들해서 제품도 되게 잘 보호해줄 것 같더라고요. 패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11인치까지 들어가는 제품이랑 그거보다 더 큰 사이즈가 들어가는 제품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11인치를 살 거니까 11인치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 오, 딱 맞아요. 커버를 끼고 넣었을 때도 딱 될 것처럼 살짝 여유 공간이 남아요. 높이는 이 정도 남고 부피는 낭낭하네요. 그리고 이 제품을 봤을 때 또 매력적이었던 게 항상 펜슬을 패드에 붙여놓는 것도 사실 이런 데 넣어놓으면 떨어질 일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펜슬을 꽂을 수 있는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수납도 되게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느낌이 좋아요. 잘 산 것 같아. 되게 잘 샀네. 예뻐 일단. 그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과연 존버 실패인가? 합리적 존버 자체 종료였는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저는 당연히 아직도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지금 이 순간에 사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아이패드를 활용한 또 콘텐츠들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